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앞에서 철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손에 든 낡은 가방을 꽉 쥐었어요. 40년 만의 동창회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가야 할까요? 철수는 몇 번이나 뒤돌아갔다가 다시 걸어왔어요. 호텔 입구에 거대한 유리문이 눈부셨어요. 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로비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철수는 자신의 모습을 유리창에 비춰봤어요. 10년도 넘은 검은 점퍼, 색이 바랜 청바지, 운동화 끈이 해져서 매듭을 지어놓은 신발.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모습으로 가도 될까? 철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호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로비는 정말 화려했어요. 금빛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어요. 철수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내판을 확인했어요. 서울고등학교 77년 졸업 동창회 15층 크리스탈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타고 있었어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시선이 따가웠어요. 철수는 구석으로 몸을 움츠었어요. 15층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크리스탈홀 입구에 동창회 접수,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접수 테이블에는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 동창이 앉아 있었어요. 철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예요. 여자 동창은 철수를 한참 쳐다봤어요. 그리고 명부를 뒤적거렸어요. 김철수, 김철수. 목소리가 의아했어요. 마치 그런 이름이 있나 싶다는 표정이었어요. 철수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여자 동창이 마지못해 명찰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철수는 명찰을 받아 가슴에 붙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천장에 걸린 거대한 샹들리에, 하얀 테이블보가 덮인 원형 테이블들, 은빛 촛대와 화려한 꽃장식, 그리고 그 사이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동창들. 모두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값비싼 양복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화려한 드레스에 보석 장신구를 걸치고 있었어요. 철수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한 무리의 동창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철수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예요. 동창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들. 어색한 미소들. 아, 네, 안녕하세요. 누군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우리 반이었나요? 다른 동창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네, 3학년 2반이었어요. 뒷자리에 앉았었는데 철수가 애써 밝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대답은 차가웠어요. 철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동창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철수의 낡은 옷차림을 힐끔거리며 수근거렸어요.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누군가 의례적으로 물었어요. 관심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철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동창들의 표정이 더욱 시큰둥해졌어요. 그러시는군요. 대화가 끊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철수는 서 있기가 민망했어요. 저기 화장실 좀.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어요. 머리도 많이 빠졌어요. 왜 왔을까? 철수는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그냥 갈 수도 없었어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동창들에게 다가가 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혹시 저 기억나세요? 김철수예요. 김철수. 글쎄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철수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때 연 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회장님 오신다. 모든 동창들이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정민수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값비싼 정장의 금시계,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뒤로는 몇 명의 성공한 동창들이 따라왔어요. 모두들 박수를 치며 환영했어요. 회장님, 민수야. 친근한 인사들이 쏟아졌어요. 철수도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민수는 철수를 힐끔 봤어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저분은 누구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반이었나 봐요. 철수는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식사하시겠습니다. 동창들이 우르르 테이블로 몰려갔어요. 철수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랐어요. 대부분의 테이블이 이미 가득 찼어요. 구석진 테이블에 겨우 빈자리를 찾았어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같은 테이블 동창들은 철수를 힐끔 보더니 서로만 이야기했어요. 마치 철수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을 마셨어요. 요즘 사업 어때? 작년 매출이 50억 넘었어. 와, 대단하다. 성공 자랑이 테이블마다 오갔어요. 철수는 듣기만 했어요. 끼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 사람 정말 우리 반이었나? 누군가 속삭였어요. 옷차림 보니까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40년 만에 왔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네. 철수의 귀가 따가웠어요. 하지만 모른 척해야 했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맛있어 보이는 요리들이었어요. 하지만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정민수가 일어났어요.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40년 만에 이렇게 많은 동창들이 모여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철수도 이례적으로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이곳에 있는 것이 고문 같았어요. 정민수의 인사말이 끝났어요. 이제 자유로운 담소 시간이었어요. 동창들이 테이블을 오가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철수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철수는 혼자 앉아서 시간을 보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겨우 1시간이 지났을 뿐이었어요. 아직 2시간이나 더 남았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왜 왔을까? 철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차라리 집에서 유튜브나 볼 걸 그랬어요. 그때 누군가 철수 옆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영수였어요. 영수야. 철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철수 맞지? 나 영수야. 영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맞아. 정말 오랜만이다. 철수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어떻게 지냈어? 영수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냥 별일 없이 지냈어. 철수가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평범하게 살고 있어. 영수가 웃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옛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창 시절 추억들, 재미있었던 일들. 철수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잘 사는 것 같던데?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 영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그 말에 철수는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기억해 주고 있었어요. 적어도 한 명은 따뜻하게 대해 주고 있었어요. 철수는 이 순간만큼은 동창회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정민수의 인사말이 끝나고 자유로운 담소 시간이 시작됐어요. 각 테이블에서 옛 추억을 되새기는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철수가 앉은 테이블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영수가 옆에 앉아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거든요. 요즘 애들 보면 참 신기해.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뭐가?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봐. TV는 안 보더라고. 우리 딸도 그래. 유튜브만 보고 있어. 동창들이 하나둘씩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철수도 귀를 기울였어요. 유튜브라는 단어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요즘 유튜브가 대세라더라. 돈도 많이 번다던데? 유명한 유튜버들은 연봉이 수십억이래. 동창들의 관심이 점점 커졌어요. 철수는 조용히 물을 마셨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런데 나도 요즘 유튜브 보기 시작했어. 박영호가 수줍게 말했어요. 정말. 처음에는 애들이나 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재미있더라고. 다른 동창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거 봐. 주로 요리 채널이랑 여행 채널. 아, 나도 요리 채널 좋아해. 분위기가 한층 활기차졌어요. 철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신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걸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백종원 채널 알지? 진짜 유명해. 어머, 나도 봐. 레시피 따라 해봤는데 맛있더라. 여자 동창들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했어요. 남자들도 요리 유튜브 봐.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다 봐. 대화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철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영수가 철수를 힐끔 봤어요. 철수는 유튜브 안 봐. 갑자기 관심이 철수에게 집중됐어요. 철수는 당황했어요. 아, 가끔 봐. 목소리가 작았어요. 어떤 거? 그냥 이것저것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동창들은 금세 관심을 잃었어요. 다시 자신들끼리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안도했어요. 그런데 이순자가 갑자기 손뼉을 쳤어요. 아, 그러고 보니 요즘 내가 완전 빠져있는 채널이 있어.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철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데? 추억의 교실이라고 들어봤어. 철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물을 마시려던 손이 멈췄어요. 나도 그 채널 봐. 정말, 어떻게 알았어? 여러 동창들이 동시에 반응했어요. 철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채널을 동창들이 보고 있다니. 진짜 신기한 채널이야. 맞아. 완전 우리 세대 이야기잖아. 동창들의 흥미가 폭발했어요. 철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채널 정말 대박이야. 구독자가 얼마나 되는데? 50만 명 넘었어. 와, 50만 명? 동창들이 감탄했어요. 철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동창들이 자신의 채널을 그렇게 좋아한다니.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우리 학교 이야기를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을까? 정민수가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철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마치 우리와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 만든 것 같아. 진짜 그래. 심지어 우리 반 담임 선생님 특징까지 그대로야. 동창들이 놀라워했어요. 철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들킬 것 같았어요. 3학년 때 소풍간 이야기도 있던데 그때 일을 어떻게 알고 있지? 진짜 소름 끼치게 정확해. 우리 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고 있어. 철수는 손에 땀이 났어요. 당연히 정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들이니까요. 혹시 우리 중에 누가 만든 건 아닐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철수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는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렸어요.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유튜브 할 줄 아는 사람 있어. 글쎄, 어려울 텐데. 편집도 해야 하고, 썸네일도 만들어야 하고. 동창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철수는 조금 안도했어요. 우리 나이에 그런 걸 배우기도 쉽지 않고. 맞아,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하지만 의심은 계속됐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있을까? 정말 신기해. 철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어요. 구독자가 50만 명이면 돈도 많이 벌겠네. 월 수입이 얼마나 될까? 수천만 원은 될걸? 동창들이 부러워했어요.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이 그 정도보다 훨씬 많이 번다는 걸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 채널 정말 재미있어. 우리 어릴 때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칠판 지우개 던지는 선생님 이야기도 있잖아. 급식 줄 서는 이야기도. 동창들은 신이 났어요. 철수는 뿌듯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자신의 영상을 동창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니. 하지만 정체가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중에 누가 하는 건 아닐까? 이순자가 다시 한 번 말했어요.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우리 외에 또 있을까? 다른 동창들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맞네. 외부인이 알기엔 너무 구체적이야. 우리 반 농구부 에이스였던 현수 이야기까지 나왔잖아. 그리고 급식실 아줌마 별명까지 정확히 맞더라고.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어요. 철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자신이 만든 내용들이었어요. 정말 신기해. 누가 만들었을까? 동창들의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더 수상하게 보일 것 같았어요. 혹시 철수는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영수가 철수에게 물었어요. 모든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됐어요. 철수는 당황했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신기하다고 생각해. 어색하게 웃었어요. 다행히 다른 동창들은 별로 관심 없어 했어요. 다시 자신들끼리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채널 운영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해. 언젠가는 정체가 밝혀지겠지. 동창들의 관심은 식을 줄을 몰랐어요. 철수는 불안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언젠가는 들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동창들의 유튜브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과연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동창들의 추리는 계속됐어요. 그럼 우리 중에 유튜브 하는 사람 있어? 정민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철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모두들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아니야. 나도 컴퓨터 잘 못해. 유튜브는커녕 스마트폰도 겨우 써. 동창들이 하나씩 부인했어요. 철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말을 하면 들킬 것 같았어요. 유튜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러게 편집도 해야 하고, 썸네일도 만들어야 하고, 우리 나이에 그런 걸 배우기도 어려워. 동창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철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는데, 유튜브 영상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 한 달도 안 걸렸거든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박영호가 갑자기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잠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철수의 손에 식은땀이 났어요. 뭔가 기억날 듯한 박영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 박영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철수는 숨을 참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몇 년 전에 누군가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철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물을 마시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컵이 떨렸어요. 정말 누가? 동창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박영호의 말을 기다렸어요. 철수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릴까봐 걱정됐어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박영호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페이스북에서 봤나? 아니면 카톡에서 봤나? 철수는 기억났어요. 3년 전 유튜브를 시작할 때 몇 명에게 말했었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했던 말이었는데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누구였더라? 박영호가 안타까워했어요. 이름이 기억나지 않네. 철수는 차라리 기억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조마조마했어요. 우리 중에 유튜브 한다고 한 사람 있었나? 글쎄, 잘 기억 안 나는데. 다른 동창들도 함께 기억을 떠올리려고 했어요. 철수는 조용히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좀 흘렸어요. 휴지로 재빨리 닦았어요. 이순자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어요. 그럼 채널 정보를 자세히 봐보자.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기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다른 동창들도 모두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어요. 추억의 교실 채널을 찾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숨이 막혔어요. 자신의 채널 페이지를 동창들이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채널 소개란에 뭐라고 써 있나? 60대 남성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 60대면 우리 또래잖아. 동창들의 흥미가 더욱 커졌어요. 철수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당시에 별 생각 없이 써놓은 프로필이었는데 이렇게 단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정말 우리 중 한 명일 수도 있겠네. 가능성이 높아졌어. 동창들이 서로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움직이면 더 수상해 보일 것 같았어요. 이거 봐봐. 이순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철수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모든 동창들이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채널문의 이메일이 여기 적혀 있어. 이순자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철수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메일 주소가 뭔데?
김치어스 1959 매여. 컴. 이순자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동창들이 그 이메일 주소를 들여다봤어요. 철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려서 물컵을 놓칠 뻔했어요. 김철수. 1959년.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철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모든 시선이 천천히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어요. 잠깐, 박영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철수. 1959년생. 모든 동창들의 눈이 철수에게 집중됐어요. 철수는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숨고 싶었지만 숨을 곳이 없었어요. 철수야. 박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설마. 철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바닥만 바라봤어요. 이 이메일 주소. 너 거 아니야?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철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할까, 아니면 계속 숨길까 고민됐어요. 하지만 이미 들킨 상황이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철수야, 대답해봐. 이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정말 내 이메일이야? 모든 동창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연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맞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조용한 테이블에서는 충분히 들렸어요. 정말, 진짜야? 동창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맞아.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말했어요. 순간 테이블이 폭발했어요. 와, 대박. 믿을 수 없어. 동창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추억의 교실 운영자래. 정말. 와, 대박.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철수는 갑자기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됐어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됐거든요. 정말이야? 정말 내가 그 채널 운영자야? 이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맞아. 내가 추억의 교실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확실하게 인정했어요.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철수를 쳐다봤어요. 철수는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봤어요. 신기하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죠. 정말이야? 정말 내가 추억의 교실 채널 운영자야. 이순자가 다시 한 번 물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철수는 깊은 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응, 맞아. 내가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실했어요. 순간 연 회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앉아있는 분이 추억의 교실 운영자래. 정말 50만 구독자 채널? 소문은 빠르게 번져갔어요. 철수는 갑자기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됐어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했어? 박영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진심으로 관심 있어 하는 목소리였어요. 철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3년 전부터 시작했어. 3년 전? 응,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한 거였는데. 철수가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취미로? 집에서 할 일도 없고 해서. 철수가 수줍게 웃었어요.
옛날 학교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 동창들은 더욱 놀라워했어요. 그들이 알던 조용하고 소극적인 철수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10명도 안 됐어. 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재미있어서 계속 만들었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어? 정민수가 앞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글쎄, 운이 좋았나 봐. 철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조회수가 확 늘더라고. 구독자가 50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연 회장 전체가 웅성거렸어요. 50만 구독자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이 컸어요. 50만 명이면 엄청난 거 아니야? 동창들이 수군거렸어요. 철수는 어색했지만 뿌듯했어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수익은 얼마나 되는 거야?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든 동창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구체적인 금액을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이미 다 털어놓기로 했으니까. 월 평균 3천만 원 정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3천만 원? 월 3천만 원? 동창들이 깜짝 놀랐어요. 연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그 금액에 충격을 받았어요. 많을 때는 5천만 원까지도 나와. 철수가 덧붙였어요. 월 5천만 원?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동창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대부분의 동창들보다도 훨씬 많은 수입이었어요. 그들이 성공했다고 자랑하던 것보다도 더 많았어요. 그럼 연수입이 대략 45억 정도 되겠네. 누군가 계산하며 말했어요. 모든 동창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철수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와, 대박. 믿을 수 없어.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게 신기했어요. 이순자가 스마트폰으로 채널을 다시 확인했어요. 조회수가 정말 엄청나네. 이 영상은 200만 뷰, 이 영상은 300만 뷰. 다른 동창들도 함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철수의 채널이 정말 성공한 채널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대단하다, 정말. 우리가 몰랐네. 동창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냉대했지만 이제는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으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우리 학교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어? 박영호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기억력이 좋았나?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일기를 써놨었거든. 일기를? 응,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창들은 또 한 번 놀랐어요. 40년 넘게 일기를 써온다는 게 대단했어요. 매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뒀어. 철수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옛날 일들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던 거야. 와, 진짜 대단하다. 성실하기도 하고. 동창들이 감탄했어요. 철수의 성실함에 놀랐어요. 그럼 우리 이야기도 다 일기에 써 있는 거야? 누군가 궁금해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도? 다른 동창이 웃으며 물었어요. 철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 써 있어. 누가 누구를 좋아했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야. 연 회장의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는 뭐가 나올까? 설마 우리 연애사도 나오는 건 아니겠지? 동창들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철수는 피식 웃었어요. 그건 비밀이야. 농담조로 대답했어요. 정민수가 일어나서 철수에게 다가왔어요.
철수야, 정말 축하한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철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처음에는 철수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인사하려고 했어요. 철수야, 정말 대단해. 축하해. 친근한 인사들이 쏟아졌어요.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기 전과 후의 태도가 너무 달랐거든요. 과연 이게 진정한 우정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무시당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철수야, 정말 존경한다. 어떻게 혼자서 이런 일을 해냈어? 대단해, 정말. 칭찬이 쏟아졌어요. 철수는 쑥스러웠어요. 이런 관심을 받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고마워, 다들. 철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동창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운이 아니야. 노력의 결과지. 정말 대단한 일이야. 진심 어린 칭찬들이었어요. 철수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40년 만에 동창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초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공한 유튜버 김철수였어요. 그 순간 철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성취를 말이에요. 그런데 철수야.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유튜브 수익만으로 생활하는 거야. 모든 동창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다른 사업도 하고 있어. 철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더 큰 비밀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다른 것도 좀 있어. 동창들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다른 것? 이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철수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할 때였어요. 유튜브로 번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좀 했어. 부동산 투자. 박영호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어떤 부동산? 정민수가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나 봐요. 철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강남의 상가 건물 3채.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아파트 5채 정도.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들 그 규모의 충격을 받았어요. 상가 건물 3채.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파트 5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면 엄청난 자산이었어요. 철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운이 좋았어. 3년 전에 샀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 하지만 동창들은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투자 수완이었어요. 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1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자랑했는데 철수는 그보다 훨씬 큰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총 자산이 얼마나 되는 거야? 모든 동창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확한 금액을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어요.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철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100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 순간 연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100억이라는 숫자가 모든 동창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깜짝 놀라서 물을 쏟았나 봐요. 100억? 이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어요. 정말.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와, 대박. 믿을 수 없어.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자랑하던 것들이 모두 초라해 보였어요. 정민수는 완전히 혼비백산 상태였어요. 동창회장으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무시했던 철수가 자신보다 10배나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100억이면 박영호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럼 너가 여기서 제일 부자네. 철수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다른 분들도 잘 사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모든 동창들이 알고 있었어요. 철수가 자신들보다 훨씬 성공했다는 것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철수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졌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들이 어리석었어요. 철수야, 이순자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우리가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 못 알아봐서.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 우리가 너무 무례했어. 철수야, 미안하다. 진심 어린 사과들이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담담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나도 이해해. 갑자기 나타나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철수의 너그러운 마음씨의 동창들은 더욱 미안함을 느꼈어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철수를 무시하고 냉대했지만 이제는 모든 관심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철수의 테이블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철수 형. 갑자기 여기저기서 친근한 호칭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철수야. 철수 선배. 아까까지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였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철수는 이런 급변하는 태도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신기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철수야, 정말 축하한다. 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하지만 그의 축하 인사는 진심이라기보다는 당황과 부러움이 섞인 것 같았어요. 자신의 위치가 완전히 바뀐 것을 깨달았거든요. 동창회장으로서의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철수 앞에서는 초라해 보였어요. 고마워, 민수야. 철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너도 잘 되고 있다며? 아, 응. 정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자신의 10억 사업이 갑자기 작아 보였어요. 철수의 100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거든요.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성공담이 모두 무색해졌어요. 철수 앞에서는 모든 게 초라해 보였어요. 철수야, 투자 비결이 뭐야? 누군가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투자했어? 그냥 운이었어. 철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유튜브 하면서 부동산 관련 영상도 많이 봤거든. 그래서 공부가 좀 됐나 봐. 사실은 엄청난 연구와 분석의 결과였지만 철수는 겸손하게 표현했어요. 대단해, 정말.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동창들이 감탄했어요. 철수의 안목과 용기에 놀랐어요. 그때 연회장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철수의 이야기가 다른 테이블까지 퍼진 거예요. 100억? 정말? 저분이? 모든 사람들이 철수를 쳐다봤어요. 철수는 갑자기 유명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부담스럽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무시당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존경받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갑자기 모든 동창들이 철수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의자를 끌고 와서 철수 옆에 앉으려고 했어요. 철수야,
명함 좀 줘봐. 연락처 알려줘. 사람들이 앞다투어 명함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친해지려고 했어요. 철수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철수야, 우리 회사 광고 좀 넣어줄 수 있어? 정민수가 다급하게 부탁했어요. 50만 구독자면 광고 효과가 엄청날 텐데.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내 아들이 유튜브 하고 싶어 하는데 조언 좀 해줘. 투자 관련해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다음에 시간 나면 골프 치자. 갖가지 부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철수는 어리둥절했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투명인간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친해지려고 했어요. 돈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철수야, 우리 집에 놀러와. 다음 주에 저녁 한번 하자. 내 별장에 초대할게. 초대장들이 빗발쳤어요. 하지만 철수는 이런 급변한 태도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돈 때문에 달라진 태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진정한 우정일까요? 철수야, 사진 좀 찍자. 이순자가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어요. SNS에 올리게. 하지만 철수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렸어요. 사진은 괜찮아.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 왜? 자랑해야지. 100억 자산가잖아. 동창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돈이 많으면 당연히 자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별로 필요 없어. 박영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야, 정말 대단해. 근데 왜 이렇게 검소하게 지내? 돈이 많으면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해야지.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로 필요 없어. 이게 편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동창들도 철수의 검소한 생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돈이 많으면 당연히 사치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철수는 연회장 한 구석을 봤어요. 영수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른 동창들처럼 철수에게 몰려들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철수는 영수에게 다가갔어요. 동창들을 뒤로 하고 영수 옆에 앉았어요. 영수야. 영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여기 앉아도 돼. 당연하지. 영수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철수의 부를 알게 된 후에도 똑같았어요. 고마워.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뭐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대해줘서. 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잖아. 돈이 있든 없든 친구는 친구지. 그 말에 철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너만 진짜 친구인 것 같아. 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나쁜 마음은 아닐 거야. 그냥 놀란 거지. 갑자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영수의 너그러운 마음에 철수는 더욱 고마움을 느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옛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학창 시절 재미있었던 일들, 서로의 꿈이었던 이야기들, 다른 동창들이 철수에게 몰려드는 것과는 달리 이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우리 꿈이 뭐였더라? 영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넌 만화가, 난 선생님. 철수가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둘 다 전혀 다른 길을 걸었네.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영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평범하게 살았지만 후회는 없어. 철수도 공감했어요. 나도 그래.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들을.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철수는 동창들의 급변한 태도를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돈이 사람들의 태도를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영수야. 철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 이제 이런 모임은 안 나올 것 같아. 왜?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겠거든. 굳이 많은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마음이다. 하지만 가끔은 연락하자. 우리 둘이라도. 철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고마워, 영수야.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다른 동창들이 다가왔어요. 철수야,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해? 우리랑 같이 있자. 하지만 철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괜찮아. 여기가 편해. 동창들은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철수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철수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갈게. 많은 동창들이 아직도 그에게 명함을 건네려고 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말하며 연회장을 나섰어요. 영수만 배웅을 나왔어요. 조심히 가. 응, 너도. 자주 연락하자. 그래. 두 사람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철수는 호텔을 나서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40년 만에 동창들을 만났고, 자신의 비밀도 밝혔고, 진정한 친구도 확인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철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경험한 일들을 통해 인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 진정한 친구의 소중함.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앞으로는 자신의 부를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친구의 소중함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철수는 유튜브를 켰어요. 댓글창에는 따뜻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추억의 교실 덕분에 힘이 나요. 어려운 시기에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철수는 뿌듯했어요.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얻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찼어요. 철수는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철수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더 따뜻한 세상을 위해. 철수는 오늘 하루를 통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이 많은 것보다 진정한 친구가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